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공동투자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이번엔 스텔스 전투기인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F-35를 도입할 뜻을 피력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KF-X 사업 분담금 지급을 미루면서도 다른 나라 첨단 무기에는 또다시 끊임없이 관심을 보이는 이 같은 행태를 놓고 인도네시아가 KF-X 대신 다른 마음을 품은 것 아니냐는 시각이 상당하다. 영국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 360 등에 따르면 사티 와휴 트랭고노 인도네시아 국방차관은 18일 CNN 인도네시아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과의 정부 간 협정을 통해 F-35를 구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희망하고 있는 러시아의 수-35 플랭커 2다목적 전투기 도입이 미루어지자 차선책을 생각했다는 것이다. 트랭고노 차관은 수-35 도입을 포기하진 않았다면서도 난관에 부딪힌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F-35 도입 계획이 알려지자 방산업계에선 인도네시아가 다른 나라에서 KF-X의 대안을 찾으려 한다라거나 다른 나라 전투기에 입질하면서 KF-X의 분담금을 깎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인도네시아가 재정 문제를 들어 KF-X 사업 분담금 지급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KF-X와 F-35는 각각 4.5세대와 5세대 전투기로 체급이 다르지만 F-35 도입이 현실화되면 KF-X 도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F-35의 대당 가격은 최소 8천만 달러로 추산되는데 한 개 대대 규모로 약 20대를 도입한다고 보면 16억 달러 이상이 소요된다. 2019년 한 해 인도네시아 국방 예산이 75억 3천만 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중 20%가 넘는 액수를 F-35 도입에 쏟아 부어야 한다는 의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KF-X 전체 개발비 8조 5천억 원 중 20%에 해당하는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초까지 2,200억 원만 내고 분담금 지급을 중단했다. 인프라와 인력 개발에 예산 지출을 우선시하다 보니 분담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게 인도네시아 측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는 다른 전투기 도입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지난 1월 프랑스 매체들은 프라보와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무기 구매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프랑스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수비안토 장관이 관심을 보인 무기에는 대당 가격이 최소 1,500억 원 이상인 프랑스 닥소의 라팔 전투기 48대가 포함돼 있었다. 사실이라면 7조 원이 훌쩍 넘는 사업 예산이다. 다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공식 부인했다. 방산업계는 이밖에 인도네시아가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F-16V 전투기 약 32대 구매 계획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지난해 말까지 수-35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한다. 11대를 11억 4천만 달러에 구입한다는 세부 내용까지 외신을 통해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한국 입장이 난감해졌다. 인도네시아를 방산업계의 신남방 정책 국가로 꼽고 KF-X 사업 등에 대해 공을 들여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6월과 11월 열린 정상회담에서 KF-X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협의한 바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같은 해 12월 마흐푸드 MD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조정 장관을 만나 KF-X 사업 성공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방산업계에선 인도네시아의 이중 행보를 정부 차원에서 엄중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단순 협상 차원에서 KF-X 분담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건지, 우리 정부의 KF-X 사업 성공 여부를 의심하고 있는 건지 등 실제 의도를 알아봐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도 플랜 B를 세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국내적으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의 불협화음이 무기 도입을 둘러싼 혼선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에서 공식적으로 KEFX 사업 지속 추진 의사를 피력해왔다며 분담금 납부 등을 놓고 꾸준히 협의를 이어나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건군 이후 최대 사업으로 꼽히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이 공동개발? 투자국 인도네시아의 지속적인 분담금 미납으로 흔들리고 있다. KEFX는 전투기 개발 비용 분담과 시장 확보 등을 위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체 개발비 8조 5천억 원 가운데 20%를 책임지기로 했지만 재정 문제를 이유로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와 개발 주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부담이 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이 지속될 경우 2021년 시제 1호기 출고, 2026년 체계 개발 완료 등 개발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23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KFX 개발에 필요한 전체 분담금 1조 7천억 원 가운데 지난해 분담금과 올해 상반기 분담금 등 3천억 원을 미납한 상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에도 2017년 하반기 분담금 등을 내지 않고 있다가 올해 초 미납금 중 1,320억 원만 납부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금까지 낸 분담금은 1조 7천억 원 중 2,200억 원 수준이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분담금 미납 협의를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지속적으로 부담금 축소와 완납 기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최근 위란토 인도네시아 정치법률 안보조정 장관은 인프라와 인력 개발의 예산 지출을 우선시하다 보니 분담금을 지불할 예산이 없다며 인도네시아 분담금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현금이 아닌 현물로 분담금을 대체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지에서 생산되는 CN-235 수송기 등을 분담금 대신 납부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투기 기술 이전 등 자국에 유리한 내용은 그대로 요구하고 있어 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재정 부담 때문에 KEFX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2,200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낸 만큼 KEFX 사업에 끝까지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은 내지 않고 있지만 자국 연구 인력을 카이에 파견해 설계 등 개발 작업에 참여시키고 있다. 방사청과 카이 측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지만 KEFX 체계 개발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 KEFX 사업에 필요한 연구 개발비 등은 한국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남은 기간에도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을 경우 개발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한국 정부나 카이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최첨단 전투기 F-35도 미국, 영국 등 9개국이 공동 참여해 개발하는 등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위험 부담을 나누기 위해 국제 공동 개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도 가능성은 작지만 인도네시아 측이 미납분을 포함해 나머지 분담금을 모두 내지 않을 경우 KEFX 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우리 군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한국형 전투기 KEFX 개발 사업에 연거푸 악재가 터지고 있습니다.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데다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비협조도 여전합니다. 이 가운데 이대가 박피를 내리고 활주로에 안착합니다. 우리 공군의 첫 스텔스 전투기인 F-35A로 대당 1억 달러에 가까운 거액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단가가 7,790만 달러, 907억 원 선까지 급락했습니다. 미 록히드 마틴은 미국 방부와 납품 계약을 맺으면서 2022년 인도분을 이렇게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1년 전 F-15K 2차 사업 당시 지불했던 대당 920억 원보다도 쌉니다. 고등훈련기를 개량한 우리 방산업체의 경공격기 FA-50의 1.6배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초기 생산 단계를 지나 본격 양산에 접어들면 비용은 더 내려갈 전망입니다. 이는 약 8조 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에도 적지 않은 여파를 미칠 전망입니다. 전면 스텔스가 아닌 4.5세대임에도 가격은 5세대급인 F-35A에 육박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칫 세계 시장에서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 외는 팔리지 않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KF-X 사업 관계자 가격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절차가 있으니까 지연될 수도 있고 해서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면 좋겠지만, 더구나 인도네시아는 약정한 개발 분담금의 13%만 내는 등 KF-X의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지난달 말에는 구형 전투기를 미국, 러시아제로 바꾸겠다고 하는 등 발을 빼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핵심 외교 기조로 꼽히는 신남방 정책의 추진 방향 중 하나인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공동투자와 관련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 분담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도 정작 프랑스와는 차세대 첨단 무기를 대규모 구매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란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인도네시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근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는 프라보워 수바난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플로렌스 팔리 프랑스 국방장관이 지난 13일 양자회담을 갖고 올해 방위협력 협정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DCA는 앞으로 인도네시아와 프랑스 간 국방 및 방위 협력의 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프라보워 장관은 이달 들어 두 국가 간 수교 7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방부 청사를 찾아 양국 국방관계 강화와 함께 인도네시아 방위산업 선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첨단 무기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체 관계자들과도 회의를 가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략적 파트너로서 인도네시아와 프랑스의 방위협력 방안은 우선된다며, 인도네시아는 군사장비를 개선하고 인도네시아의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프랑스와 국방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 프랑스는 2013년부터 해마다 군사대화를 개최해 양국 간 군사훈련과 교육, 대테러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2017년에는 해양안보 협력 증진 등을 위한 협력안에 서명했다. 프라보워 수바난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에서 플로렌스 팔리스 국방장관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주 프랑스 인도네시아 대사관 제공. 프랑스의 경제 전문지 라트리뷴는 17일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첨단 무기의 대규모 구매에 관심이 있다며 인도네시아와 프랑스 간 군사 협력의 구체적 내용을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프라보워 장관은 프랑스 대표 방위산업체인 다소의 라팔 전투기 48대, DCNS 스코르트 잠수함 4대 및 고인드급 코르벳 초계함 2척 등에 대한 구매를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최종 계약은 아직 맺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라트리뷴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인도네시아에 13억 3,600만 유로의 무기를 판매했다. 라트리뷴은 이 같은 인도네시아의 무기 구매를 두고 남중국 해에서 중국 위협에 대한 방위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봤다. 중국이 남중국 해에서 영토 분쟁을 일으켜 관련 국가들의 재무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아울러 실제로 남중국해 보르네오 섬 인근 나투나 제도 주변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투기와 군함을 배치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16년부터 남중국해 주변 나투나 제도 주변 해역에서 중국과 업권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고, 이듬해 7월엔 제도 주변 지역을 북나투나해로 명명한 뒤 구축함과 전투기 등을 수용하는 새 군사기지 건설 등을 통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왔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의 전면부 기본 설계 형상 모습. 방위사업청 제공.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처럼 프랑스 정부와는
군사협력을 통한 방위비 지출을 늘리면 우리나라 무기의 도입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 정부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과 인도 등을 상대로 한 신남방 정책을 핵심 외교 기조로 들고 있다. 이 중 인도네시아와는 국방, 방산 협력 확대를 통해 함인리 차세대 전투기 등의 공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방산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해왔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주요 20개국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갖고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2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KEFX의 전체 개발비 8조 5천억 원 중 20%에 해당하는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초까지 2,200억 원만 내고 나머지 지급을 중단했다. 3%에서 10%까지 올려준다. 이에 따라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와 소형 무장 헬기 등의 부품 국산화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16일 2020년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부품 국산화 활성화를 위해 11개 개발 과제로 확대했다. 현재 개발 중인 KFX와 LAH 등에 적용되는 부품 국산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들 과제 국산화 기업에 앞으로 5년간 약 300억 원이 투입된다. 핵심 부품 국산화는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 가운데 수입하는 부품을 국내 제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지만 일부 개발 과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참여 업체는 과제당 최대 100억 원 한도 내에서 개발비의 75%를 최대 5년간 지원받게 되며 개발 성공 때는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다. 이 밖에 방사청은 방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체계 개발 때 국산화 부품을 적용하는 업체의 기존보다 높은 방산 원가 이윤율을 보장할 계획이다. 부품 국산화 이윤율은 기존 3%에서 10%로 확대된다. 방사청은 지난 2월 방위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부품 국산화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앞으로 핵심 부품 국산화 사업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 과제 및 참여 업체 모집 공고는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 18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 중 최종 참여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군 당국은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거부당한 KF-X 4대 핵심 기술 장비의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최종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군 당국과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군은 KF-X 4대 핵심 기술 장비에 대한 상세 설계 단계를 최종 통과하고 시제품 제작 단계로 진입했다. 4대 핵심 기술 장비란 AESA 레이더, IRST, EOTGP, RF제머 등이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 2013년 공군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를 선정하는 대가로 이 4대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KF-X를 개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F-35 선정 이후 미국 정부가 4대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해 KF-X 개발에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는 국내 방위산업계와 논의 끝에 4대 핵심 기술을 모두 독자 개발하기로 결론 내리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이 분야에 집중 투입해왔다. KF-X 전투기 개발을 위해서는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에야 본격적인 시제품 제작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CDR 통과란 해당 장비 제작에 대한 모든 이론 및 기술적 능력을 갖춰 실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6일 KF-X 전체 체계의 CDR 통과를 선언하고 KF-X 시제품 제작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4대 핵심 기술의 국산화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방위산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4대 핵심 기술 장비의 CDR 통과 여부는
따로 발표하지 않았으나 이들 장비들 모두 국내 기술진의 역량으로 CDR을 통과한 게 맞다며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제항공업계에서 한국의 위상은 과거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4대 핵심 기술 장비는 국방부 산하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됐으며 AESA 레이더 IRST-EOTGP 등 3개 장비는 한화 시스템이 RF제머는 LIG 넥스1이 개발해 CDR을 통과했다. 국내 업체에 의해 개발된 4대 핵심 기술 장비는 향후 국내외 각종 방위산업 전시회에 전시돼 한국 국방기술의 첨단 수준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도 하게 된다. 현재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리고 있는 동북아 최대 방산 전시회인 아덱스에서 최초로 4대 핵심 기술 장비가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AESA 레이더와 EOTGP 등 형상 자체가 기밀로 분류되는 장비는 앞에 전자 스크린이 설치돼 제한적인 관람만 허용된다.